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건국대학교입니다. 지역균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방송 시작해볼까요? 고고! 이번에 제가 준비한 방송 건국대학교입니다. 오늘 지역균형이랑 자기 추천전형 두 가지 전형을 봐드릴 건데요. 학생부 교과전형 KO 지역균형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건국대학교 이 교과전형은 교과전형이 아닙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됐냐면요. 건국대학교도 경희대학교와 비슷한데요. 2020년, 2021년, 2022, 2023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2021년에는요. 어떻게 봤냐면 우리 아이 정량적인 교과와 그리고 또 뭘 봤냐면 서류를 봤습니다. 그랬다가 2022학년에는 교과만 봤습니다. 그랬다가 23년에 어떻게 또 바꿨을까요?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볼게요. 2022학년에도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이었고요. 2023년에도 교과 지역균형입니다. 명칭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전형 방법을 봐야 됩니다.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2022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100%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량평가를 진행해서 숫자 가지고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뭘 반영했냐면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라는 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도 문과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탐구 중에 2개 합 5였어요. 2, 3, 5. 이렇게 만들면 된다. 자연계 같은 경우도 국수형 과탐 가지고 2개 합 5.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 3, 5 하면은 네, 합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수의대는 좀 높았겠죠. 이렇게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았지만 인원 제한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 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100% 가중치 없이 그냥 계산기를 두들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떻게 다시 바뀌었냐면요. 2021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정량적 평가가 70%가 이루어지지만 서류 평가가 30%가 일어나는데요. 이 교과 70%가 반영되는 등급 간의 요 차이가 아직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21년처럼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과 4등급 사이에 감격,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 가져갈 거였으면 서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류 평가를 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성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학교 수준을 따져가지고 서류까지 보고 뽑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더 좋은 아이들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학생부 교과 100%로 왜 그러면 한 걸까요? 요 시점에 이거는 이제 저희 컨쇼의 주관적 평가지만 요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국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형평성의 부분,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들 이런 얘기가 많으면서 수치화된 정량적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고 그러면서 대학교가 22학년에 교과전형이라는 걸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나 교과전형 안 하던 학교들도 교과를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경희대학교랑 건국대학교가 교과 정량으로 갔다가 이번 시즌에 다시 다 바꿨네요. 그래서 요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말로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하거든요. 그리고 최저 폐지됐다라는 건 학교 수준을 서류를 통해서 다 파악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영교과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전 과목에 대해서 등급이랑 이수 단위가 표기된 것들에 대해서 다 계산기를 두들겨서 교과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고 그거를 등급 간의 환산으로 바꾼 다음에 그 나머지 30%가 서류평가인데 그 서류평가 가지고 등급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과 전형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러면 서류평가 어떻게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과 이거에 관련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좀 중요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학교 활동 안에 있는 창제활동 안에서 전공과 관련된 어떤 이런 이런 역량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도 잘 구성이 돼 있어야지 지역균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아마 추천 명단 인원 제한 없을 겁니다. 그냥 명단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컨쇼에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건국대학교의 합격선을 형성할 건지 일반고와 특목고로 좀 나눠서 준비를 해봤고요. 건국대학교는 특목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지원을 많이 하고 특목고 아이들의 마지노선 대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 안정권으로 1등급대가 나오면 일단 안정권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 1.7에서 한 1.85 정도, 요 정도면은 안정권 라인, 그러니까 점수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정 라인으로는 한 2.15 정도, 2.0에서 2.15 정도 되면은 충분히 지원권 안에,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지역균형에다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도전권으로는 2.8등급 정도, 그러니까 2등급대 중후반 정도 되면 한번 던져볼 필요, 도전권을 형성해 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건국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2021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특목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지원을 하고 많이 합격선을 형성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등급 간의 점수차가 크지 않을 거고요. 만일 대학교가 발표한 데이터를 봤을 때 등급 간의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방송 내리고 다시 방송 찍겠죠, 제가. 네. 그리고 특목고 아이들은 지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일단 한 2.2등급 아이들, 그리고 적정선은 한 3등급대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도전권으로는 한 3.35에서 한 3.5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거 옆에 가로친 거 뭡니까? 라고 하시면 조금 과고는 아니고요. 전국자사 아이들 중에 이제 좀 자사고 중에 수준이 좀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3.75 정도 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4등급대 아이들도 도전권으로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 아이들보다는 일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좀 지원을 하면 좋다라고 하고요. 특목고 아이들은 지역균형보다는 자기 추천으로 갔을 때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하고 우리 아이가 지역균형에 잘 맞는지 자기 추천에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국대학교 지역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컨쇼 라이브 4월 10일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3회 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화요일 날은 전체 공개 방송을 하지만 채팅창은 프리미어 회원님들의 전용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8시부터 9시까지 일반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9시 이후부터는 1대1 입시 상담을 하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말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말해드리는 거 알죠? 네,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 숨김없이 다 말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컨쇼 라이브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그러면은 이번에는 KU 자기 추천인데, 이 자기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류를 먼저 1단계에서 100%를 보는데, 여기는 완전히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아이 학업 성적을 보더라도 뭘 보냐면 원 점수도 볼 거고요. 그리고 그 학교 수준을 보기 위한 편차도 볼 거고요.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균도 볼 거고요. 이수 단위도 볼 거고요. 우리 아이가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 능력을 통해서도 볼 거고요. 창제 활동을 통해서 4대 요소라는 것도 다 볼 겁니다. 네,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다 보고요. 그렇게 해갖고 3배수를 뽑아낸 다음에 그 점수에다가 면접 평가가 진행되는데,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준비를 하면서 건국대학교로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면접에 대한 비중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학과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학과들마다 좀 뒤집어지는 성격이 나타나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생각보다 면접 갖고 점수가 더 중요한 학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저희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라면 인기과와 비인기과에 따라서 면접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좀 있더라. 그래서 좀 아이들이 지원율이 많고 경쟁력이 좋은 학교들은 성적에 대한 부분과 서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제 학과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라면, 인기도가 낮다라면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는 현상들이 좀 저희 눈에는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경험상. 그러니까 그냥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면접 30%를 가지고 뽑고요. 당연히 학종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게 일단 건국대학교 선발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번에 이제 건국대학교가 타 대학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새로 발표한 건데요. 보시면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3대 요소만이 나와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이 안에 발전 가능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대 요소로 뽑는데, 일단은 진로 역량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서 요게 이제 전공적합성 라인이긴 합니다. 진로 역량이라는 게 전공적합성 라인인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성 있는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있으면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업에 대한 발전 정도도 본다라는 건 성적 추이까지도 다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성적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아이 등급 자체들, 원점수 자체들, 이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세부 능력을 통해서 볼 거고, 탐구 능력 같은 경우는 창제활동, 동아리나 이런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연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력 과정들이나 학업을 좀 극복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있는 것들을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체는 뭐 인성입니다. 인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통과 나눔입니다. 요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 요렇게 3개.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거기에서 나눔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우리 아이의 조율하는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스토리가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전공적합성 라인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그래서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보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공학업에 대한 어떤 세특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점수 자체도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했는지, 이게 전공학업에 대한 선택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로 지원하는 아이들은 전공학업이 학과와 결과마저 들어가야 돼요. 만약 공대를 가는 친구라면 물리나 뭐 화학, 그리고 수학에 대한 기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경상계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점수나 영어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 어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2외국어 점수들, 이런 것들도 다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동아리나 진로나 세부 능력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활동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4대 요소 안에 발전 가능성과 성장성이 빠졌지만, 이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해 보면 이 안에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안에 없을 뿐이지, 요 3대 요소를 가지고 발전 가능성이라는 이 스토리나 학년별의 연관성들도 다 분석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있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라면 요번 대학교가 이야기한 것 중에 독서 목록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진로나 이런 활동 안에서 독서를 어떻게 활용하는 능력들이 들어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다 평가 요소 안에 있으니까 뭐 전공과 관련된 독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독서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연구를 이렇게 좀 찾아가는 주체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국대학교 지원할 때 되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건국대학교인데, 그러면 건국대학교는 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면은 지원 가능권이고 상중하 라인이 어떨까요?
자, 일단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중후반 라인, 그래서 뭐 1.6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89 정도만 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데 있어서 점수로는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점수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어야 되고 2.2등급 정도 되면은 네, 점수가 크게 밀리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권 아이들이, 그러니까 2등급 때 초중반만 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고, 한 2등급 때 후반들 2.85에서 한 3.0 전까지는 충분히 건국대학교는 자기 추천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대학교가 자세히 보시면 3개로 나눠져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건국대학교 안에는 첫 번째 과학기술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자연공과대학교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과 같은 경우는 상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등급에 대한 수준이 좀 낮은데, 상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과 아이들 3등급 대 아이들도 충분히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목고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3등급 대 라인이면 충분히 지원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15 정도면은 점수가 남고요. 한 3등급 대 중후반 정도 되면은 충분히 건국대학교 점수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판단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4등급 대 아이들이나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일단은 과고 아이들이나 전국자사 아이들 같은 경우는 5등급이랑 6등급 아이들도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가로 쳐놓은 거는 과학영재나 아니면은 전국자사 아이들은 한 6등급 정도만 되더라도 한 5등급, 6등급도 충분히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3등급 대에서 4등급 대 정도,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대 초반 정도 되면 점수대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5등급, 6등급 아이들이 도전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지만 그 학교 성적표를 분석하고 학교 수준을 이제 보고 원점수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하면은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을 계산을 했을 때 일반 고등학교 3등급 대에서 2등급 대 후반까지도 올라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분석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지원권 라인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과고 같은 경우도 저는 6등급 이하들, 그러니까 6등급 중후반부터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과학고등학교에서 좀 이름 있는 학교 가려면 제가 보통 65%에서 70%는 돼야지 좀 큰 문제 없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하고, 그 퍼센테이지에서 조금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근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자사나 아니면 과학 영재 같은 경우 한 6등급 때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라인으로서 일단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기 추천이랑 지금 보면 지역균형이랑 등급 차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보다 입결을 분석해보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눠야 될까요?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나 학업에 대한 점수를 조금 세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전공학업을 포함시켰을 때 우리 아이가 등급이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이제 점수대가 좀 좋다라면 지역균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 서류가 좀 부족하다라면 지역균형이 자기 추천보다는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작은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지역균형과 자기 추천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고, 학업 성적만 따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합격선을 많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 아이 생기부가 어디에 더 잘 맞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지원 라인을 좀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건국대학교입니다.